네, 이번 시간은요, 챕터 3에 대한 이론을 차근차근 우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챕터 3는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고객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3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CS 실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CS 실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30문항 중에서 50%면 몇 문항이죠? 그렇죠. 15문항 정도가 이제 CS 실무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S 실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전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 상담, 그 다음으로는 예절과 에티켓,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학습을 하실 때 요 네 가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점수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고객 관리 부분입니다. 고객 관리는요, 총 30%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30%니까 약 9문항 정도가 나오겠죠? 9문항에서 10문항 정도, 그죠? 그래서 고객 관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고객 감동 부분이 있고요, 고객 만족 부분이 있는데, 이 만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 자세히 숙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고포미 서비스인데, 고포미 서비스는 뭘 얘기를 하냐? 바로 최근에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전이라든지 회의 부분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2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약 6문항 정도가 되겠네요. 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스피치, 인터넷 활용,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시험을 보실 때. 그래서 그 고객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요 CS 실무 부분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관리 부분, 컴퓨터 활용 순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챕터 1, 챕터 2 부분이 매우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문제를 풀기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또는 내가 어떤 매너를 갖춰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상황에 좀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아주 쉽게 점수 획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챕터 3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챕터 3를 가장 먼저 풀어라. 왜냐하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풀고 나서 챕터 1 또는 챕터 2 순서로 해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최대한 시간 확보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핵심 출제 포인트를 제가 아주 친절하게 실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전화의 특징, 그리고 전화의 3대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화응대 예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호칭 사용법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꽤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호칭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문제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알아놓으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전화 서비스다 보니까 콜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콜센터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 단계,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상담 기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서 스크립트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스크립트 구성 원칙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콜센터 모니터링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의 장단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콜센터 조직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전화 응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황별 전화 응대입니다. 자, 전화 응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바로 전화라는 것은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시대인가요? 그죠? 언택트 시대죠.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우리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화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러 간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물론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매장에 바로 방문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매장 위치가 어딘지 그런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럼 어떤가요?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전화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즉 첫 인상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개팅 할 때도 어떤가요? 바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 전에 통화 몇 번 하고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났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정하잖아요. 그때 전화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죠. 그런데 그때 상대방 매너가 좋지 않아. 그럼 어때요?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되게 매너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만큼 우리 전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업에 입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응대 정말 중요하다. 이건 나의 이미지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뭐다?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내가 기업의 대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도요. 시험에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왜 중요한가? 다음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화응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죠. 물론 최근에는 화상전화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비중보다는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의사를 파악하기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뭐예요? 대면 응대할 때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전에 통화 지금 괜찮으십니까? 라는 멘트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멘트죠. 그래서 통화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통화가 정말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양해 멘트까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정확하고 그리고 속도 조절 잘 하시고 밝고 그죠? 어두운 목소리로 우리 전화 응대를 하다 보면 뭐예요? 이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어둡다, 이 사람 너무 어둡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항상 전화 응대를 하실 때는 밝은 목소리 톤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적당한 음성을 말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 발생 전화 응대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한 간결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화를 너무 길게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다른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결하게 내가 응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항상 메모지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료는 항상 내 책상 위에 놔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가 좀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일단 끊은 다음에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증거하기 너무 어렵죠. 물론 요즘 전화 같은 경우에는 녹취 기능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에 있는 전화들은 이런 기능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전화 응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창 확인. 중요하죠. 복창 확인이 뭔가요?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멘트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확한 전화 응대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약이 불가능하죠. 물론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되어 있어서 예약 기능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응대하는 것은 예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사람은 아까 앞에서 우리 얘기를 했죠.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멘트를 하셔야 되시고 전화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황.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전화 받기 좀 그런데 제가 30분 뒤에 다시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죠. 전화 받기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그리고 통화 약속을 반드시 하면 좋을 것 같고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전화 받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다시 언제 전화를 걸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쁩니까? 업무 처리하기에도 바쁘고 고객 응대하기에도 너무 바쁘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전화 건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목소리로는 감정이 잘 표현이 되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면 이 교재에 요 친절히 실어드렸죠? 별표 3개, 더 크게 별표 3개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요, 이 그림 전체가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요소인가? 가로 세워놓고, 찾아보기. 또는 이 퍼센테이지 자체가 출제되기도 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알버트 메러비안의 법칙, 유명한 법칙이죠.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달 정도 중에서 언어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지 또는 청각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대면이냐, 아니면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그렇죠. 면대면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소개팅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상대방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외모, 표정, 복장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 음성 이런 걸 보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경험들 다들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두 번째로 차지하는 요소는 바로 청각적 요소입니다. 청각적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요소는 뭐다? 바로 언어적. 이 언어적이라는 것은 뭐냐? 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는 몇 프로? 외우셔야 됩니다. 55%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는 몇 프로? 38%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요소는 몇 프로다? 7%다. 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면 뭐예요? 시각적인 요소가 없겠죠. 시각적인 요소는 없고, 청각적인 요소가 무려 뭐예요? 86%나 차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적인 요소는 7에서 2배수 14% 정도가 차지한다라고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요소는 뭐냐라는 거죠. 시각적인 요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정, 복장, 제스처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는 뭐예요? 음성, 음색, 억양, 음의 고조, 말시, 어간 등이 있겠죠. 언어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도표를 통째로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죠. 다음 중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말 쉽다. 이 시각적이 뭔지, 청각적인 뭔지, 언어적인 뭔지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교재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응대할 때 기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도 했죠. 자, 의사소통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음성의 높낮이. 너무 높으면 불편하죠. 너무 낮아도 불편하고. 그래서 높낮이 자체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딱딱한 톤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듣기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억양을 선택을 하셔라라는 거고, 크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전화를 받게 되면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응대하는 거 중요하다. 한 4, 5cm 정도로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음성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속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별표 한번 치세요. 왜 중요하냐? 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전화응대 구성 요소 중에서 최상의 도구는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해서 1번 음성, 2번 음성의 높낮이, 2번 크기, 3번 속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도구는 뭐다? 속도다. 그래서 별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에 보조를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고객과 나와의 좀 동질감 그리고 일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도 별표 치셨죠? 그런 다음에 올바른 어법 어휘 발음 중요하죠?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조.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왜? 전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몇 프로? 14%. 14%만이 뭐에 의해서 전달이 되나요? 언어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86%는 뭐예요? 청각적 요소로, 청각적 요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 어조를 통해서 첫 이미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어조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주 전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첫 이미지가 전달되는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중요하잖아요. 잘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기본적인 태도. 당연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전화를 먼저 끊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비매너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재 읽어서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재에도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전화응대의 3요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죠? 신속하게 응대해야 돼.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응대해야 돼. 세 번째로는 친절하게 응대해야 된다는 거죠. 신속은 뭐예요? 전화벨이 몇 번 이상? 세 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전화벨이 오래 울리다 보면 뭐예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바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화벨 소리 10번만 울리더라도 우리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화벨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절대 반복하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간결하게 통화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 중요하겠죠? 신속과 관련된 내용이고 정확은 뭐예요? 당연히 응대하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안내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메모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복창 확인. 중요한 내용 뭐냐? 전문 용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응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친절은 뭐예요? 친절하다? 그 사람이 친절하다? 이 기업이 친절하다? 그러려면 따뜻하고 밝은 인사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호칭 이후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 고객이 화나서 전화할 경우 좀 있잖아요. 언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 언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어 사용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다음 주 전화응대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다음 주 전화응대 중에서 신속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을 때 매너. 앞에도 얘기를 했었죠? 받을 때 3번 울리기 전에 반드시 뭐다? 왼손으로 수화기를 신속하게 든다. 왜냐하면 우리 오른손으로 뭐 해요?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보기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다 라고 한다면 땡, 틀린 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사 먼저 하고 나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보기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나서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확인한 후 인사한다. 그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메모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요약, 복창 왜 중요해요? 그죠? 정확한 응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맺음 인사도 상당히 중요하다.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이거 기본 매너죠. 너무 탁 하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 자, 반대로 전화 걸 때 매너 어떤가요? 그죠? 그 상대방의 TPO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TPO가 뭐예요? 타임.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전화 거는 분들이 있죠. 또는 퇴근할 시간에 딱 맞춰서 전화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비매너적인 경우죠. 그래서 항상 점심 식사 시간이나 퇴근 시간은 피해서 전화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플레이스, 장소, 그죠? 그 사람이 출장 또는 기차를 타고 있어요. 이럴 때 막 전화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비매너적인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는 뭐예요? 오케이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고, 상대방 확인 반드시 할 것, 그죠? 그리고 용건 정리, OW1H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육하 원칙에 맞춰서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건다면 좀 더 정확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류, 관련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준비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보기로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 전화 걸기 전 준비사항이 아닌 것을 우리 쉽게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뒤에 관련된 거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걸기 앞에서도 우리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전화 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온 설명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의사항.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별표 여기 치세요. 교재 여러분들이 같이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응대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플러스 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합법이 뭔가요?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문장을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시험 점수를 많이 획득한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상황이라면 CS 리더스를 쳤어. 그런데 점수가 막 90점이 나왔네?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 참 점수가 높구나. 점수 많이 받았네? 이번 시험 잘 쳤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죠. 와, 너 대단하다. 또는 너 노력 되게 많이 했구나.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와, 완전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더 해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이 말하는 사람은 더 친절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것을 플러스 합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씨와 억양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렇게는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대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명령형, 지시형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비스인이기 때문에 서비스인이 아니더라도 기본 일상생활에서도 야, 너 뭐뭐 해!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명령형, 지시형 사용보다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형 또는 청유형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배려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출제될 때 다음 주 맞는 것은 이래가지고 지문 자체가 의뢰형이나 권유형 대신 명령형이나 지시형을 사용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땡!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경청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듣는 거 중요하고 전문 용어는 최대한 사용한다? 아니다. 자제해야 된다. 요거와 관련된 것도 간혹가다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강조할 부분 또는 쉬워야 될 부분은 또박또박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도중에 전화가 끊어질 경우가 있죠. 끊어질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난감하시죠. 자, 기본 매너는 어떠냐. 전화를
먼저 건 쪽입니다. 받은 쪽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뭐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어 사용.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과 멀리하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서 내 기분 자체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화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마인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일시, 장소, 숫자, 금액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에 계약을 했고 숫자가 몇 월 며칠 했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리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멘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의 3요소 기억하시죠? 신속, 친절, 정확,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복 응대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내용은요.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핵심 포인트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